자, 닉네임 욕심덩어리 분입니다. 20대 후반이고 이제 비혼이시다. 네. 근데 20대 후반인데 비혼이면은 이제 아예 나는 결혼하기 안 할 것이다. 안 한다. 지금 마음으로는 안 할 것이다. 뭐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음으로는 비혼을 생각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축은 아마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 네. 이게 사실 비혼이면 돈을 더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거. 아이한테 사줄 걸 내가 네. 사고 싶은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뭐 맞아요. 과학 관련된 업종을 하고 계시고 과학 관련이면 뭔가 그래도 좀 왠지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일 것 같아요. 그 지금 소득도 20대 후반인데 네. 안정된 직장이다 보니까 소득도 좀 높으신 편이죠.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데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 네. 그러면은 뭐 크게 걱정은 안 될 수도 있죠. 나이스죠. 거기다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네. 가장 최고의 상태죠. 주거비가 안 드니까 소득이 300에서 320만 원이면은 뭐 적은 편은 절대 아니신 것 네. 같고. 근데 월 저축액이 125.5만 원이다. 아, 그러면 이제 왜 저축을 뭐 이 정도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취업을 조금 늦은 나이에 한 것 같아서 돈을 모으는데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비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비혼인이라면 기혼보다는 더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잘 모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면 어쨌든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든든한 뒷배가 있겠지. 뭐 이런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들잖아요. 근데 네. 나 혼자 늙어서 저 세상 갈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노후 네.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저축도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네.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근데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연금 저축 뭐 지금 하신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요. 대학원 때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셨어요. 세제 혜택도 있고요. 네. 돈을 잘 모아보려고 여러 재테크 카페도 가입하고 해서 선납 이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목돈이 있을 때 바로 5%짜리 가입해도 되는 걸 특판 상품 기다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파킹 통장에만 넣어두게 되는 시간 손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공부를 하긴 하셨어요.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네,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적금 2개도 선납 이연이라서 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적금은 따로 없고 그래서 월급 관리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세요. 왜 월급 관리가 어려운지. 네. 괜히 욕심부리다가 돈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돈이 어디로 새겨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어설프게 하는 게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자, 우선 선납이연. 이거 난 진짜 이걸 생각해내신 분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선납이연이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내야 될 거를 네. 반을 뚝 잘라요. 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내야 될 걸 앞으로 당겨내요. 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내야 될 거를 뒤로 12월에 한 번에 내도 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내가 날짜를 쌓았으니까 네. 뒤에 가서 마이너스를 퉁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이렇게 땡겨낸 다음에 이 6월부터 12월에 낼 돈 이 돈 가지고 다른 높은 적금에 또 가입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 네. 심지어 요거를 극대화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돈을 땡겨냈어요. 먼저 그러면 내요. 7월부터 12월까지 내야 될 돈 있죠. 네. 이거를 나중에 12월 언젠가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다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네. 만기 하루 전에 이걸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해봐야 내 예금이자 플러스 1%포인트 정도거든요. 예금이자가 네. 5%면 6% 대출이자만 되면 되는데 하루나 이틀치 대출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씩 600만 원 땡겨냈고 먼저 마지막 냈고. 날에 가가지고 6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거 하루치 이자만 부담하고 내게 되면 네. 거의 1년 가까워. 그 1년 가까운 이자를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 조금 이득이긴 해요. 근데 딱 들어봐도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매달 그리고 꾸준한 저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해야 돼요. 선납이연을 하려면 지금 이해하기 쉽게 반을 잘라가지고 앞으로 내고 했는데 네. 그 방식 말고 한 달 내고 뒤에 뭐 11달 내는 방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 중간에 이 돈을 어디 굴려가지고 그거예요. 1, 2%더 먹자. 그래서 그 돈을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막 고금리 적금 나오면 또 거기다 또 집어넣고 막 이런데 그렇게 해서 더 받은 이자로. 근데 이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나? 그 시간 쓰고 해서 결국에 1%를 더 먹는다고 하면 제발이. 내가 한 100억을 굴리면 뭐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 굴리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란 말이지. 제발. 올해부터 했는데. 그럼 아마 몇만 원 더 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선납이연이라는 거는 이득이긴 하나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돈을 더 버는 거, 그러니까 돈을 잘 굴린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 절대 금액이 작다면
그게 그렇게 굴려가지고 얻는 게 시간 투자 대비 얼마나 되는가.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니까. 맞습니다. 그럴 거면 지금 뭐 예금이 낫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고금리 주는 예금을 하시든지 네. 뭐 요즘에 뭐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게 채권 채권. 같은 거 사라. 네. 채권 사면 뭐 6% 7%도 준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더 좋은 상품을 아예 찾아서 하는 게 네.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저축률 자체는 30%밖에 안 돼요? 이게 보세요. 지금 저축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 희망적금 50만 원, 내일채용공제 12만 5천 원, 네. 연금저축펀드에 33만 원 들어가고 있고 저거 네. 못 쓰는 돈이죠. 못 쓰죠. 네. 그리고 차적금, 여행적금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 물론 이제 어떤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모으는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부모님 10만 원 추가 지원해서 30만 원씩 들어가고 여행적금 10만 원인데 자 차적금과 여행적금은 그냥 사실은 저축이지만 저건 소비가 딱 예정된 네.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소비가 예정된 돈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 순수하게 돈을 모으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저축은 95만 5천 원. 소득 중에서는 3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축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청년 희망적금의 내일채용공제 요거 두 개가 진짜 저축이고 네. 남으면 파킹 통장. 저게 아. 이제 이거 상호 얘기해도 되나? 저축은행 모 저축은행에 파킹 통장 중에 3.5% 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넣어두시는 거. 그러니까 재테크 카페에서 막 저런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거 다 찾아보신 거예요. 찾아보고 열심히 하는데 약간 그 이분도 그렇게 쓰셨거든요. 괜히 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근데 어설프게 아셔서 저는 독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 연금저축 펀드를 지금 소득의 10%를 납입을 하고 계시다. 네. 이거는 나중에 받는 건데 아주 그러니까요. 뭔데. 네.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 가장 뭘 집중해야 되냐면 종잣돈 마련. 조금이라도 목돈 마련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을지 그 굴리는 다양한 방법인데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쟤는 그냥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돈을 중간에 막 이렇게 불려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쯤에 받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여기서 시작해서 한 30년 뒤에 받는 건데 이때 돈이 많이 불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중간에 막 마이너스도 나고 막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미래 언젠가에다가 돈을 계속 보내는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뒤 나한테 돈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건데 그럼 당장 그 30년간에 나는 그럼 돈을 여유롭게 뭘 투자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나? 그게 그렇죠.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쟤는 깨게 되면은 받았던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되고 네. 결국은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가입해 놓으시면 보통 깨더라.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적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게. 자, 그럼 재정 상황에 대한 고민이 뭘까? 지금 한 달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는데 항상 이보다 너무 넘게 써요. 네. 어디로 돈이 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 사실 요 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연 보내주는 분들의 거의 단골 멘트잖아요. 맞아요.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겠다. 돈은 새어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는 겁니다. 네, 본인이 정신없이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술 먹고 한 4차 정도 갔다. 새벽 3시 반이다. 그건 진짜 정신을 잃고 쓰는 거. 그러면 내가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취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손으로 술잔을 들어서 마신 것이다. 그렇죠.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거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선납위원이라는 골치 아픈 이 그래. 방식을 이게 이용하다 복잡하게 보니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네,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 그러면 내가 저축에 100만 원 나머지는 네. 얼마 쓸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네. 가만 있어 봐. 이번 달에 선납위원 해놓고 파킹 통장에 빼놓고 그럼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쓸 수 있지? 한데 파킹 통장에 돈이 있어. 뭐 파킹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네. 무슨 일 있으면 여기 꺼내 써도 돼. 그러니까 용돈을 난 40만 원 써야지라고 정해놓고도 40만 원 다 쓰면 파킹 통장에 꺼내 쓰면 돼.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나서 저축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저축액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선납위원 이런 방식 있네? 해볼까? 이건 괜찮은데 네. 이거 이자 많이 준다네? 요거 한번 해볼까? 네. 이거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걷지도 못하는데 뛸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금이나 어떤 단일 뭐 적립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심플하게 해놓고 떼놔야지 내가 생활비가 계산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걸 옮기고 왔다 갔다 돌리고 막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대부분 당연히 정신이 없죠. 복잡해요. 그게 그러면 진짜 안 무슨 되지. 자산 수십억 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아니고 네. 괜히 손만 많이 가는. 그리고 파킹 통장에 돈이 저 파킹 통장이라는 건 비상금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저게 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줄어들죠.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바꾸셔야 저축, 됩니다. 소비 이렇게 네. 나누셔야지 막 굴리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저축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소득 늘어나도 이거 여기서 늘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럼 지출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지출이 115만 원 정도 하신다. 네. 생활비 40만 원. 저게 약간
이게 뭐죠? 의문. 그러니까 용돈 플러스 옷 겸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밑에 비정기출로 또 따로 빼셨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용돈 같은 느낌. 식비와 의료비 빼고 용돈이 뭐죠? 뭐 커피 마신다거나 아. 뭐 각종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그러니까 잡다구리한 건 저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만 원 안 되니까 저 비상금으로 1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아. 그게 40만 원을 넘치게 되면 10만 원 더 써야지 해가지고 빼놓는. 아. 결국은 5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저것도 다 써서 네. 파킹 통장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쓰면 아, 다 쓰게 연간 되면. 비정기 지출도 또 있고. 네, 생신, 의료, 헬스, 경조사 이런 거 합쳐가지고 연간 얼마 씁니다. 해서 그거 나누기 12달 해봤더니 14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스킨케어. 뭐 자기 만족일 수 있죠. 자기 만족일 수는 있는데 스킨케어도 쓰시고. 되고. 그럼 생활비는 뭐지? 그게 그러니까. 용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통제해서 쓸 수 있는 늘리고 줄이고 해야겠다. 네네네. 이번 달에는 조금 아껴 써야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용돈인데 그게 이제 모호하게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 생활비, 식비도 생활비고 의료비도 생활비예요. 아 근데 이분이 비혼이라고 그랬지. 비연애주의자는 아니실 수 있으니까 뭐 연애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눠야 돼요. 저는 생활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취미 활동비 해서 요거 뭐 얼마 그리고 커피는 식비로 다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식비고 뭔가 어디 갖다 쓰는 거는 그냥 그 취미 생활 비용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그 먹는 것도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말에 네. 유명 핫플레이스 찾아다니시면서 오마카세 드시고 네. 이런 거는 저는 용돈으로 빼야 된다고 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지만 과하게 한 번씩 지출하는 것들 있죠. 이번 주에는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한우 오마카세 15만 원짜리 먹고 이건 전 보통 식비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반대입니다. 아예 그거 하는 거 자체를. 왜냐면 오마카세를 먹는 거는 네. 식비를 줄여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는 거지. 오마카세는 별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아니,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저는 그거죠. 일반적인 식비에 절대 잡지 마셔라. 이거, 저는 이거 다른 거다. 저는 오마카세 가도 됩니다. 그래. 40만 원 안에서 가면 되죠. 그래. 나머지는 똑같은 개념이네요. 라면으로 그냥 쭉 가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라면을 3끼 먹는 스트레스, 10끼 먹는 스트레스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죠. 남들이 되게 가서 좋아하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것도 해보면 좋아요. 또. 네.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하나를 좀 세게 먹고 나머지를 좀 싸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제가 옛날에 돈 모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야. 그게 차라리 낫다. 잔잔하게 계속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가장 최악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반집을 30일 가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주말에 한번 좀 뭐 라면 25일 먹고 주말에 한번 세게 먹고. 한번 세게 먹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보험 4만 원은 괜찮은가요? 저거는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기존에 가입했던 CI 보험 10만 원 넘는 것들을 가입하고 계시다가 큰맘 먹고 해약을 하셨대요. 저 CI 보험이란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주가 된 게 종신보험이고 네. 굉장히 이제 보험금을 타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나이에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항목을 명확하게 하시고 네. 가계부 써보시는 게 어떨까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사회초년생 때 저런 거 네. 내가 그러면 가계부를 쓰면서 밥 많이 먹었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뭔지를 골라내는 게 사실 가계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가계부를 꼭 써보시면 좋겠고 가계부 귀찮아서 못 쓰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현금 뽑아서 지갑에서 현금 나가는 속도를 보시면은 진짜 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처음 현금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 10만 원으로 한 주 살기. 근데 화요일 날 다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나머지 어떻게 살지? 네, 그래서 그때 월요일 날 라면을 사놨어. 우선 라면 사놓고 내가 만약에 수요일 날 떨어진다? 그럼 난 목금토일 다 라면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럼 목금토일은 주로 라면만 드셨겠네요. 초반에. 초반에.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네. 관심 가지고 돈을 쓰다 보면 네. 꽤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확 알게 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일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는 자기 몸을 고생시켜 보면 제일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너무 쉽게 쓴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딱 정해놓고 막 수목금토일 라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돈 아껴 써야 되겠다. 쉽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돈 버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쉽게 느껴지시면은 저는 건설 현장 가서 한번 하루 시원하게 한번 일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성분들도 받아줍니다. 여성분들도 그 안전관리 뭐 이런 거 하여 네네. 한 10시간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 8만 원의 소중함. 네. 중간에 도망갈 수 있나요?
2시간 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고. 추노당합니다. 어디 갔어? 김씨 어디 갔어? 그러면은 도망갔어요. 그러면 밥 먹고 집에 갔어. 또 도망갔구나 네. 하면서 이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다는 네. 거.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스킨케어 용품이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이게 저는 그 여성분들 또 여성분이 그걸 잘 모르겠어서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 탈모 관리 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그런 것처럼 이거 야 그거 머리 좀 빠지면 어때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근데 뭐 그렇게 이게 이해를 하는 꼭 게. 플러스 4만 원이어야만 했냐 이거죠. 저는 나머지를 좀 네. 줄이고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 라면을 한 2끼만 더 먹으셔도 그 라면이 또 스킨케어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트러블. 아니 근데 모르죠. 너 라면 먹는다고 피부가 나빠진다는 것도 거기서. 이제 선입견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서 마이너스 4를 해가지고 퉁쳐서 요구에 쓰시는 건 어떨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라고 해서 무조건 증가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소비 있잖아요. 네. 지금 적어주신 대로만 쓰면 사실 문제 없어요. 저거보다 더 쓰기 때문에 적어주신 대로만 쓰면 지금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더 저축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적어주신 대로 안 쓰고 더 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라서. 라면 먹고 뼈두락지 난다고 하시는데 라면만 먹고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보통 잠을 안 자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라면에 뭘 곁들이거나. 헬스 운동화가 잘 달아서라고 하시는데 뭐 헬스 운동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운동은 하셔야 되니까 OTT 그리고 OTT 있어야죠. OTT. 네. 또 이제 미혼이시고 네. 비혼하실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자산이 4,800만 원. 이거 어떡하지 근데 차적금, 여행 적금. 네. 이거 뭐 저거는 나중에 차를 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사실 네. 여행에 대해서 돈 모아서 가는 거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휴가는 가잖아요. 네네. 뭐 그런 목적으로 모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좋습니다. 봅니다. 근데 돈이 뭐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꽤 잘 모으셨어요. 네, 그 전에도 초년생인데 조금씩 모으셔놨던 거. 선납연 안 하는 걸로 우선. 자 주택 청약 요거는 해야 되겠죠? 저거는 지금 추첨제도 늘어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실 이 청약 넣는 게 너무 버거워서 힘들지 않으면 갖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청약 제도가 요때 바뀌고 저때 바뀌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식 43만 원. 요거 분명히 60으로 시작했겠죠? 70이요. 제가 너무 높게 봤네요. 네. 7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렇게 43. 했습니다. 이게 다들 요번에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잃지 않을 확률을 올려줄 뿐이지. 그러면은 진짜- 파킹 통장이나 이런 것들 하시기도 하니까 네. 사실 주식에 신경 쓰실 시간은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거 한번 사실 때렸으니까.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건 저도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할 거면 뭐 제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요거 빼고 그럼 적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지고 지금은 적금에 저축을 좀 늘려보자. 네. 저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건 수익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축액 최대로 늘려서 빨리 종잣돈 모으는 거. 빨리 1,000만 원, 빨리 3,000만 원, 빨리 5천, 빨리 1억. 그거 네. 모으고 1억 모으면 뭐해? 모으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이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자 좀 더 받고 싶으시면 돈을 아껴 쓰시는 쪽으로 가시고 네. 이 연금저축. 자,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닙니다. 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뭐 네. 순자산이 나쁘잖아요. 부채도 없으시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이제 20대 뭐 후반인데 이 정도면 많은 편이고 네. 뭐 급여도 나쁘지 않으시니까 그냥 지금 하는 그 선납 이연 방식의 적금에 너무 꽂히신 것만 좀 버리시면 맞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생활비 비상금 저는 이거 다 지출액이라고 봐서 용돈 그 용돈도 구체적으로 내가 세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연간 비정기 지출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아직까지는 사회초년생이 경조사 쫓아다닐 일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가긴 하겠지만. 이제 뭐 친구들 잠깐만. 결혼식 어떻게 해야 돼요? 비혼주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의금 어떻게 해요? 축의금. 안 가고 안 받는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자, 제가 비혼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세요. 갔어요. 안 가. 아예 아니면 가서 밥을 안 먹거든지. 축하만 하고 네. 저는 안 그럼 주고. 배는 고프죠. 아니 근데 주면 못 받아요. 이거는 그러게. 주면 못 받는 돈인 거 확실합니다. 이거 축하는 해야 되고 가서 밥은 네. 안 먹고 오는 걸로. 아니 뭐 결혼식에 참가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쵸. 좀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히 비혼이면은 축의금만 보내면 안 되죠. I am 럭키님 이거 축의금이 문제인데. 네, 축의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그리고 네.
그래도 친구인데 축의금 줘야죠. 안 받을 생각하고 줘야죠. 안 받을 거라면 안 주는 게 맞죠. 사실 축의금의 의미가 좀 약간 이게 좀 퇴색된 게 이게 그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품앗이 개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행사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 먼저 모아서 줄게. 너 저축해서 돈 없으니 저축해도 이 돈을 못 모으니까 갯돈처럼. 갯돈의 개념입니다. 이 축의금은 갯돈이지 축하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안 주는 거 괜찮고 나중에 대신에 내가 결혼식 할 때 안 받을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맞아. 혹시나 이제 비혼이라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안 받는 쪽으로 가야죠. 이효리처럼. 나는 안 주고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내가 너 그렇게 안 받다라고 만약에 화내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건 진심으로 한번 싸워야 됩니다. 보통 그런 데서 걸러지잖아요. 제 친구들이. 아니 왜냐면 내가 비혼인데 왜 축의금을 줘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한번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축의금도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받으면 되죠. 자,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왜 연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후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있죠. 뭐 60세면 60세, 65세면 60세. 그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지. 네. 연금이라는 개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일 네. 뿐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60세 때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15억을 모아야 되겠다, 뭐 2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노후가 60세가 됐을 때 매달 한 번씩 받아야 되겠다. 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네. 노후엔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연금보험, 연금저축 이런 거 미리 가입할까? 이런 답을 내려버리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이제 뭐 효율적으로 세제 혜택 주는 것들이 있으면 하되 네. 초년생 시기에는 저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뒤로 밀어놓는 거니까 적은 금액을 하거나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데요. 그 토해내는 게 어차피 똔똔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거기서 세금 떼요. 그래요. 세금 뗍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떼고 나중에 떼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때 굳이 미혼일 때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최소로 줄이고 목돈 빨리 모으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황이 나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 시작한 거를 약간만 좀 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혼주의를 하고 있으신 것도 아직은 나이가 좀 젊으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막진 마시고 연애도 많이 해보시면서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조금만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어두세요.